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천년 역사의 나라 신라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직전 복습을 해야겠죠? 수업 직전 복습 학생 버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6쪽 지도 보자. 우리나라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 지형이라고 했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 지형이라고 하지? 한강의 북쪽에 산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아?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의 침입을 막기 좋지. 한강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아? 교통이 편리했지. 게다가 한강 유역에는 김포평화가 있어서 어떤 점이 좋았어? 농사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었지. 또 어떤 점이 좋았을까?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오기도 좋았지. 그래서 예전부터 한강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 거야. 교재 7쪽 보자. 백제가 삼국 가운데 가장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니? 한강 유역에 처음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지. 지도 보자. 장수왕 때 고구려가 침략해서 한강 유역을 빼앗겼지. 한강 유역을 빼앗긴 뒤에 백제는 왜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지? 촬영산맥과 금강이 있어서 고구려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고, 호남평야가 있어서 농사가 잘 되어 도읍으로 삼기 좋았었지. 그리고 금강을 타고 항해로 가서 중국과 무역하기도 좋았기 때문이지. 8쪽 본문 질문이야. 고구려를 떠난 비류와 온조는 각각 어느 지역에 나라를 세웠니? 온조는 한강 유역, 비류는 미추홀에 나라를 세웠지. 미추홀에 나라를 세운 비류는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이 힘들게 살자 어떻게 했어?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괴로워하다 죽었지. 그러자 비류를 따랐던 백성들과 신하들은 어떻게 했어? 온조에게 갔지. 그 뒤에 온조는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했지. 9쪽 법문 질문이야. 목지국이 대방군과의 전쟁에서 지자 백제는 어떻게 했어? 목지국을 정복한 후 만영맹체를 이끌었지. 이때부터 백제는 낙랑군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도 받아들이고 나라를 발전시켰지. 313년에는 낙랑군이 쫓겨나자 백제는 어떻게 했어? 직접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전보다 더 많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지. 10쪽 본문 질문이야. 왜가 백제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자 근초고왕은 어떻게 했어? 선진 문물을 왜에게 전해주었고 그 대가로 왜에게 군사를 요구했지. 왜에게 지원받은 군사로 어떤 일을 했어? 북쪽으로는 고구려로부터 황해도를 빼앗고 남쪽으로는 마한 땅을 모두 차지했지. 자, 지도 보자. 백제는 어디와 교류했어? 동진하고 교류했지. 그리고 어느 지역까지 진출했니? 중국의 요서지방과 일본의 규슈지방까지 진출했지. 이렇게 발전을 하던 백제는 몇 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했니? 4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했지. 11쪽 지도 보자. 장수왕의 침입으로 한강 유역을 빼앗긴 백제는 어떻게 했지?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지. 왜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을까? 웅진은 금강이 흘러 살기가 좋았고 북쪽에는 산맥이 있어서 고구려의 공격을 막기가 좋았기 때문이지. 이때부터 한강을 차지한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했어. 몇 세기지? 5세기지. 본문 질문이야. 나라의 힘을 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동성왕은 어떻게 했어?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에 대항했지. 그러나 동성왕도 귀족에 의해 살해를 당하자 무령왕은 어떻게 했지? 먼저 왕의 힘을 강하게 해서 왕권을 안정시켰지. 그리고 중국의 양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 양나라뿐 아니라 일본과도 교류했지. 무령왕의 노력으로 백제가 발전하자 무령왕의 아들인 성왕은 사비로 도읍을 옮겼지. 왜 사비로 도읍을 옮겼을까? 웅진에 비해 사비가 더 넓고 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이지. 12쪽 본문 질문이야. 도읍을 옮긴 성왕은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았지. 그러나 성왕의 꿈은 잠시뿐이었어. 왜 그럴까? 왜냐하면 신라의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빼앗았기 때문이지. 참을 수 없던
성왕은 관산성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어떻게 되었어? 성왕이 전사하고 백제군은 신라에 패했지. 그러자 백제는 혼란에 빠졌어. 백제의 이러한 혼란을 멈춘 무왕은 거대한 미륵사를 세웠어. 왜 세웠을까?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 모이게 하고 어려운 나라를 구할 미륵부차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지. 무왕 다음 왕인 의자왕은 신라 진흥왕의 배신을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 계속 신라에 쳐들어가 많은 승리를 거두고 대하성을 빼앗기도 했지. 대하성은 금성과 가까우니 잘못하면 백제가 금성도 쳐들어갈 수 있었어. 그래서 김춘추가 어떻게 했어? 고구려의 연개소문에게 도움을 청했지. 헌데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감옥에 가뒀지. 깨를 써서 감옥에서 빠져나온 김춘추는 어디로 갔어? 당나라로 갔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당나라와 손잡고 나당연합군을 만들었지. 신라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백제는 어땠니? 용맹했던 의자왕은 나중에 점점 힘이 약해졌지. 13쪽 지도 보자.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쳐들어왔지. 개백제항군이 어디서 막았어? 황산벌에서 막았지. 하지만 신라군에게 패하자 신라군은 어디로 갔어? 사비로 갔지. 당나라군과 신라군의 침입으로 사비는 어떻게 되었어? 온통 불바다가 되어 백제가 멸망했지. 몇 년에 멸망했니? 660년이지. 고구려의 멸망은 언제였지? 백제가 멸망하고 8년 뒤인 668년이었지. 교재 20쪽 본문 질문이야. 백제는 어떤 문화를 가진 나라야? 국제적이고 세련된 문화를 가진 나라지? 사진에 서산 마의 삼전불이 보이니? 서산 마의 삼전불을 왜 세워놨을까? 무사히 중국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부처님께 비는 의미로 세워놓은 거지. 서산 마의 삼전불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니? 중국과 교류를 했다는 것과 부처님께 마음의 안정을 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번엔 무령왕릉 보자. 무령왕릉을 보면 벽돌마다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지. 어느 나라 영향이라고 했지? 양나라의 영향이라고 했지. 그리고 무령왕릉의 간은 어떤 걸로 만든 거야? 일본에서 자라는 금송이라는 나무로 만든 거지. 이것으로 보아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 무령왕이 양나라와 외하고 교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무령왕 때는 외국과의 교류를 많이 했고 백제가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지? 이번엔 21쪽에 금동대향로 보자. 금동대향로는 누굴 위로하기 위해 만들었을까? 위덕왕의 아버지 성왕을 위해 만든 거지. 금동대향로에 새겨진 조각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지? 백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적혀 있지? 미륵사탑 보자. 무왕은 왜 미륵사탑을 세우려 했을까? 익산으로 도읍을 옮기기 전에 부처님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싶었기 때문이지. 왜 익산으로 도읍을 옮기려 했을까? 익산의 지리적 위치가 신라를 공격하기 좋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이지. 하지만 익산으로 도읍을 옮기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 귀족들의 반대로 무왕이 꿈을 이루지 못한 거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 중 가장 크고 오래된 탑은 무슨 탑이니? 익산 미륵사탑이지. 22쪽 본문 질문이야. 근초고왕은 왜 외의 왕에게 칠지도를 만들어줬니? 외의 도움으로 마한 땅을 정복한 것이 기뻐서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칠지도를 만들어준 거지? 왜 칠지도라고 할까? 7개의 가지가 뻗은 칼이라고 해서 칠지도라고 한 거지. 일본 학자들 중 일부는 칠지도를 백제가 일본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바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왜 일본의 학자들은 백제가 만들어 바친 것이라고 할까? 그 이유는 칠지도에 적힌 글이 일부분 지워졌기 때문이지.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수업 직전 복습을 해주면 배웠던 내용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서 좋겠죠? 이제 왜 가야는 무역으로 번성했을까라는 주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생 버전입니다. 교재 29쪽 생각열기 보자. 소제목이 뭐지? 신라는 어떻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지. 첫 번째 발문이야. 신라는 어디에 세워진 나라일까요? 앞에서 배웠지? 어디에 세워진 나라야? 두 번째 발문이야. 신라는 삼국 중에서 제일 늦게 발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신라가 세워진 곳의 지형을 생각해봐. 어떤 곳이니? 왜 늦게 발전했을까? 세 번째 발문이야. 신라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신라는 언제부터 발전했지? 이제 발문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니까 연대해 볼까?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건국부터 멸망까지 배울 거야. 신라가 건국하고 멸망하는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보자. 자, 신라가 건국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 고구려가 건국했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백제가 건국했지. 사실 제일 먼저 건국한 나라는 고구려야. 그런데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 삼국사기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역사를 공부할 때 무조건 믿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석탈해가 즉위했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고구려가 낙랑군을 멸망시켰지. 그 다음에는 고구려가 대방군을 멸망시켰지. 그 다음에는 강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지. 왜? 왜가 신라에 침입했는지, 강개토대왕은 왜 신라를 도와줬는지 본문을 읽으면서 알아오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나제동맹이 성립됐지. 그 다음에는 극호와 왕호를 정함.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처음 신라가 세워졌을 때 나라 이름은 사로국이었어. 그러다 세월이 흐르면서 힘이 강해져서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한 거야. 그리고 최고 지배자의 호칭도 처음에는 거서관, 그 다음은 이사금, 그 다음 마리간이라는 호칭을 쓰다가 이때서야 왕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52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율령을 반포했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불교를 공인했지. 고구려는 372년, 백제는 384년에 불교를 공인했는데 신라가 많이 늦은 편이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금강가야를 통합했지. 그 다음에는 대가야를 통합했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지. 그리고 8년 후에 삼국 통일을 했지. 제일 늦게 발전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니 대단하지? 68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구주 오소경을 설치했지. 자, 한반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고구려와 백제에서 배웠으니 한나라부터 당나라 건국까지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알겠지? 오늘은 당나라 멸망과 5대 식국을 알아보자. 당나라를 강하게 만든 왕은 당태종이야. 고구려에 쳐들어왔다가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에게 크게 패한 당나라 황제를 알고 있지. 그 사람이 당태종이야. 당태종 이후 당나라는 점차 영토를 확장해서 아주 넓은 영토를 갖게 되었어. 자, 여기 당나라 지도 보자. 지도 보니 영토가 참 넓지? 당나라는 이 넓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국경지대마다 군사들이 주둔하도록 했어. 그리고 이들을 다스리는 대장인 절도사를 두었어. 그럼 국경지대마다 절도사가 있겠지? 나라의 힘이 강할 때는 절도사들이 황제의 말을 잘 들었어. 그런데 나라의 힘이 약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자신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황제를 잘 따르지 않겠지? 지금까지 역사에서 배웠듯이 하나의 나라가 세워진 후 강해졌다가 다시 약해지면서 멸망을 했지. 이처럼 당나라도 점차 약해지고 있었어. 그러니 절도사들이 황제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았겠지. 말을 잘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절도사들은 자신이 황제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결국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절도사 주전충이 나라를 세웠어. 그러면서 너도 나도 나라를 세우면서 5대 식국 시대가 시작된 거야. 이때 황하강 유역에 세워진 중앙 왕조 5나라를 5대, 지방에 세워진
10개의 지방 정권을 10국이라고 불러. 여기 표에 있는 것이 중앙왕조 5개야. 이외에 10개의 지방 정권인 10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한다고? 5대 10국 시대라고 하는 거야. 이제 선생님 버전입니다. 당나라 지도 보면 영토가 참 넓죠. 당나라는 이 넓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국경지대마다 군사들이 주둔하는 번진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번진을 다스리는 대장인 절도사를 두었어요. 그럼 국경지대마다 모두 절도사가 있겠죠. 절도사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힘이 강했어요. 이런 절도사들이 나라의 힘이 강할 때는 황제의 말을 잘 따랐어요. 반면 나라의 힘이 약할 때는 자신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황제를 잘 따르지 않았겠죠. 양귀비와의 사랑으로 유명한 당현종을 아시죠? 당현종 때 알록산이라는 절도사가 있었어요. 알록산은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로 점차 세력을 키워서 당나라 총 병력의 40%에 해당하는 병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양귀비의 오빠인 양국충이 세력을 키우면서 알록산을 능가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어요. 결국 들은 황제의 총애를 다투는 사이가 되었어요. 근데 양귀비에게 눈이 먼 현종이 누구를 더 총애했겠어요? 총애 다툼에서 밀린 알록산은 양국충의 꼴이 보기 싫었던지 난을 일으켰어요. 알록산이 낙양과 장안까지 점령하자 현종은 황실 직계가족과 양귀비를 데리고 야밤에 도주를 했어요. 그런데 호위병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양귀비의 처형을 요구했어요. 나라가 엉망이 된 것이 양귀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반란으로 인해 힘이 없었던 현종은 어떻게 했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환관에게 죽도록 사랑했던 양귀비를 처형하도록 명령했죠. 양귀비는 죽고 현종은 태자에게 황위를 물려준 다음에 피난을 갔어요. 그러자 군인들은 당나라를 위해서 알록산의 군대와 용감히 싸웠어요. 하지만 워낙에 알록산의 세력이 컸어요. 그래서 알록산의 난을 일으킨 지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평정이 되었어요. 나는 평정했으나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 절도사들의 힘이 커가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왕실 소속 군대를 늘리기로 했어요. 게다가 알록산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은 나라의 돈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나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 전매제를 실시했어요. 소금 전매제는 큰 성과를 거둬서 당나라의 재정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었어요. 하지만 평민들에게는 큰 타격이 됐어요. 소금 같은 생필품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서민 생활이 힘들어지죠. 당연히 다른 물가도 많이 치솟겠죠? 당시 소금 가격이 10배 이상 치솟을 정도였으니 이 평민들의 생활들은 어떻겠어요? 무척 힘들었겠죠. 이때 채치원의 토황소 경문으로 유명한 황소의 난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살기 위해서 난을 일으킨 거죠. 하지만 중앙정부는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황소의 난을 진압하지 못했어요. 결국 황소의 난을 진압하려고 절도사들이 중앙에까지 진출했어요. 이로써 황소의 난은 진압됐으나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절도사들이 서로 황제가 되고 싶어 했겠죠. 이때 가장 세력이 컸던 절도사 주전충이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후량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화북 지방에 세워진 중앙왕조는 표에서 보이는 5왕조예요. 이 5왕조를 5대라고 부르고 지방에 세워진 10개의 지방정권을 10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5대 10국 시대라고 하는 거죠.
중국사는 여기까지 하고 교재 6쪽 생각 키우기 볼까요? 학생 버전입니다. 교재 30쪽 지도 보자. 낙동강이 보이니? 어느 산맥에 둘러싸여 있어?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에 둘러싸여 있지. 아랫부분은 경상남도지.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를 거쳐 남해까지 흐르는 낙동강은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래. 첫 번째로 긴 강은 압록강이야. 세 번째로 긴 강은 한강이야. 본문 질문이야.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을 뭐라고 해? 하구라고 하지. 하구에 있는 평야는 어떤 평야야? 김해평야가 있지. 김해평야는 어떤 곳이야? 넓은 데다가 기후가 따뜻해서 농사가 잘 되고 철도 아주 풍부하지. 지도 보자. 여기에 강과 바다를 이용해서 어디로 갈 수 있어? 외에도 가고 서해도 가고 백제도 가고 낙랑도 갈 수 있지. 그곳에 있는 금강가야는 주변의 작은 부족들과 연합해서 가야연맹체를 만들었어. 31쪽 지도 봐. 가야연맹체에 어떤 나라가 있어? 성산가야, 대가야, 고령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금강가야가 있지. 이 연맹체를 이끈 나라가 금강가야야. 금강가야가 이 연맹체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금강가야는 내륙과 바다를 이어주는 중요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를 이용해서 낙랑군과 외에 철을 판매하거나 중개무역을 하면서 힘을 키웠지. 또 철도 많았기 때문에 철을 팔 수도 있었지. 그래서 이 힘을 바탕으로 가야연맹체를 이끄는 나라가 될 수 있었어. 31쪽 본문 질문이야. 그런데 금강가야는 힘이 약해졌어. 왜 그럴까? 강개토대왕의 침입으로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지. 강개토대왕은 왜 가야를 침입했을까? 본문 읽으면서 가야닥을 알아오자 금강가야가 힘을 잃자 어느 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체를 이끌어갔어? 대가야지. 하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 백제와 신라의 압박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지. 결국 금강가야는 언제 멸망했어? 버풍왕 때 멸망했지. 대가야는 언제 멸망했어?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했지. 지도 보자. 대가야는 어디에 있어? 내륙에 있지. 그래서 강개토대왕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어. 왼쪽에 있는 그림. 이게 담금질하는 그림이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야? 농사 짓는 그림이지. 이처럼 가야는 농사도 잘 되고 철도 풍부한 나라였어. 하지만 백제와 신라 사이에 끼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었지.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주자. 가야가 문화적으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가야의 지리적 위치가 좋았기 때문이지. 가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낙랑과 외의 규수지방을 오가며 중개무역을 했어. 그리고 낙랑군이 고구려에 멸망한 후에는 낙랑군 대신 무역을 하며 번성할 수 있었어. 또 농사가 잘 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살기도 좋았어.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지? 이렇게 6쪽에서 배운 내용을 7쪽과 연결해서 정리하도록 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업 직전 복습과 생각 열기, 생각 키우기에서는 중국의 5대 19까지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가야의 지리적 위치와 무역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라는 어떻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